경제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좀 물가 상승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은 처음 아닌가요? 네, 사실 수치로만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정말 무섭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지난달이죠. 8월달 같은 경우 5.2%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게 전년도보다 이제 5.5%가 올랐다는 건데요. 임금 상승률도 최근에 4%가 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황에서는 난리가 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 시장은 항상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분이 갑자기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마련한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시기까지 특정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랐을 리는 없을 테고 갑작스럽게 물가 상승을 경고한 이유는 뭐예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좀 풀어보자면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물류 대란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 항만이 마비된 곳도 많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동네 이 어떤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네. 그 지역에 예를 들어 항만이 멈춰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락다운이 일어나면 공장이 문을 닫아서 여기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같은 이 수급 부족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공급망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의 생산을 현재 막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재난지원금을 잔뜩 받은 이 미국인들은 지금 현재 소비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 세계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이 에너지 부족 때문에 공장의 문을 닫거나 작동을 멈추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재 떠올랐습니다. 이 중국의 에너지 수급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에너지 수급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랴오닝성 같은 이 중국의 10여 개 지방에서 전력난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31개 중에서 10여 개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 갑작스럽게 단전이 되고 정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양초를 많이 사서 10배 이상 양초 이 주문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기업들은 전력난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석유 발전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전력난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원인은요. 이 석탄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연초보다 지금 50%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의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중국에 있는데요. 먼저 호주가 이 코로나19 발원제에 대해서 국제적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흔히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 보복으로 호주의 석탄을 수입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더 곤란해졌는데 호주에서 값싸고 질 좋은 석탄을 못 사니까 멀리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콜롬비아산 석탄을 수입하는데 거리도 멀고 질도 훨씬 나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이런 데서 질 나쁜 석탄을 비싸게 사오니까 석탄 가격 전 세계적으로 올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보복은 호주가 당했는데 석탄 가격이 올라서 호주는 정작 다른 나라에 비싸게 석탄을 팔고 있는데 중국은 그 부메랑을 맞아서 심지어 이 정전이 될 정도가 됐고요. 호주는 오히려 비싸게 석탄을 팔아서 성공한 상황.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된 셈이 돼서 중국한테는 큰 피해가 왔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이때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면서 산업용 전력 공급을 제한한 일이 또 이 중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석탄 가격 인상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네. 지금 중국 얘기하셨지만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면 이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중국에서 그동안 이 전력난이 있었던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제가 2006년에 중국 취재를 갔을 때도요.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도 중국에서 전력이 부족하면 가장 작은 기업부터 전력을 중단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부터 전력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데 네. 보통 쇳물을 녹이는 그런 어떤 고로 같은 게 굳어버리니까 중간에 전력이 중단되면 생산 설비 자체를 다 버린 그런 중소기업도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까지 일제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은 전력을 공급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여파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지금 타격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이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적 물가 하락을 이끌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이 파월 입에서도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상당히 불안 요인이 많다는 말씀인데 좀 네. 물가가 이렇게 뛰면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연준이 말해왔는데 태도를 네. 좀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 연준의 양대 목표는 일단 첫 번째가 물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은 정말 강력하게 이번 인플레이션은 정말 걱정할 게 없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 의장의 말을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면 정책 수단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 입으로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지는 좀 두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는 연준 의장이 슈퍼 비둘기 이렇게 불렀는데 네. 이제 매파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는 금리를 잘 안 올리고 항상 돈을 푸는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매파는 뭔가 긴축 정책을 쓰는 걸 뜻하는데 이 금리를 가급적 늦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던 이 파월 의장이 매파, 즉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는 태도로 변신했다는 평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금리가 언제쯤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네, 저번에 이 연준 이사들이 점도표를 찍었는데 그때 네, FOMC 이 회의 결과에서 사실은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준의 FOMC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요.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빚을 연료로 태우면서 간신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도요.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앞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어쨌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가 올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금리라는 것은 이 실질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보통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떤 방식이든 기준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시장금리가 올랐었든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진 상태에서 경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추가로 빚을 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국가 부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데요.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올리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금리 올리면 그때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면 우리가 사실은 따라갈 방법, 만들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좀 걱정이 좀 크네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자산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물론 초기에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디플레이션만큼 굉장히 자산 시장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금리에 맞춰서 이 자산 가격이 한없이 올라 있는 그 상태에서 예.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게 금리 인상 또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미국의 10년 단위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데요. 디플레이션이 왔던 대표적인 시기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대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예로 들 수 있는데요. 1930년대나 2000년대 이 디플레이션이 좀 왔다고 할 수 있었던 때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엄습했을 때인 1970년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게 주가 상승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질 주가 상승률이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경우에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해마다 이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 못지않게 주가 상승을 굉장히 제약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상승하든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네.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항상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공언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시장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임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정책을 써서 문제가 있든 그 후임자가 문제를 뒤집어 쓰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연준에서 조금 더 좀 안전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 집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도 그렇죠.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계속 지금 화두가 또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닌데요. 문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질수록 이 환율이 자꾸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파급되기 때문에 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독감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이 설정되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참 걱정입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박정원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